네, 6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채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간밤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 다우지수까지 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을 좀 하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조금 덜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은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C를 이제 30일에 이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도 이 미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좀 더 눈여겨보고 있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PCE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5월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에서의 생각하는 그런 예상치하고 좀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 또 시장 내에서의 12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가 직면할 위험이 40%로 높아졌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좀 상승세가 좀 출발이 됐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요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4% 상승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상승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 그래서 6월 16일부터 해서 며칠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정도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숨고르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S&P 500 등 이런 지수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조금 앞서서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숨고르기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야기가 0.25% 주식을 해서 좀 인상을 좀 할 것이다라는 좀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솔직히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정부 측에서의 이제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나오면서 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투매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하반기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진정이 되면서 조금씩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민감하게 좀 보지 마시고 좀 호흡을 좀 길게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지수가 지금 11선을 좀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장기적인 상승세, 그다음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주춤하는, 꺾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실시간으로 1284.25까지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인버스트, 고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고버스의 좀 주가를 좀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그런 급등도 나왔지만은, 보시면은, 자, 1825원에서 3420원까지 해서 장기적인 상승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급격하게 11선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도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개인들은 이 고버스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인버스라는 것은 시장과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고버스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11선과 그 다음에 21선의 이 간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없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달러 지수와 그 다음에 인버스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신호가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종합 지수만으로 보지 말고 이런 인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 이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0.48%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이라든가 외국인 기관 이런 부분에서 좀 세계가 좀 치열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장 초반에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매도로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매수로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도 외국인 쪽에서 2,000원 넘게 매수세가 됐고, 오늘도 지금 한 115억 정도 코스피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싶었어도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제 오늘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지금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달러가 좀 하락세가 나온다 하면은 시장에 합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달러 지수도 좀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추세적인 하락세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이 오늘 같이 이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장 초반에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분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5분봉이라든가 1분봉을 보면은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유발을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 조금 늦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늘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11선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최근에 낙폭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되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의 이제 강도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강도 같은 경우는 각 정부에서 나오는 통화 정책에 의해서 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될까라면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왔을 때는 좀 성장주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성장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투자를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정부 부처 쪽에서 순환이 하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정책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폭이 좀 심한 종목 중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전기요금이 자, 인상 이야기가 좀 나왔죠. 3분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좀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원 정도 책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물가 좀 상승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여름에 또 이제 이런 에어컨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또 막 올라간 그런 부분이 가정의 이런 쪽 부분, 또 그 다음에 산업계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는 아무래도 이 관리 뭐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7% 좀 인상이 좀 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음 달 1일부터 해서 현행 메가줄당 15.8원이었는데 16.99원으로 해서 1.1원 정도 인상이 된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라든가 뭐 천연가스, 현물가, 그다음에 환율 등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는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스 연료를 좀 사용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주류의 좀 이런 요금들이 좀 인상이 되면서 가정 쪽에, 또 산업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쌍용차 쪽 참 말이 많았는데, 이제 KG그룹에서의 실질적이죠. 1조 원 정도의 쌍용차를 좀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잘 좀 해결이 돼서 쌍용차가 정상화 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경쟁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시 한번 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쌍용차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인수 이야기가 좀 나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쌍용차 관련했던 그동안에 이제 부품을 좀 공급했던 회사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KG그룹 쪽에서의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한 번 정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 미국에서의 좀 주도를 하고 있는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 이 뉴스케어 파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루마니아에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연사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탄소 배출권 없는 원전 에너지가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뉴스케이 파워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원전 시공을 좀 맡고, 그다음에 GS 에너지가 발전소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용 의료 시장도 좀 커지고 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보시면 올해 한 8조 정도 좀 구성되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정도 이상이 좀 추정이 된다. 국내 병원들 쪽에서도 로봇 수술량이 좀 적용된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인공지능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의료 쪽 로봇 시장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가뭄이 좀 심각하게 지금 나오면서 곡물값도 좀 올라가고 있다,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도 좀 수조 이야기가 나왔죠. 필리핀 쪽에서 분한 수조가 좀 확대가 되면서 한 7,400억 정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트령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쪽 유럽 쪽에서 판매 승인 공고가 났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세트령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진단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 개발 좀 중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좀 하락세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와서 바닥권을 좀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고는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낙폭이 좀 큰 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 이런 장세에서 지금 어떤 섹터랑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삼성, LG,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인공지능 쪽에다가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링크 제네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스템, 패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되겠고요. 국내 최초로 AI 시스템 검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자가 진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생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만큼 또 이제 속도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R&D 기지 추가 신축 소식 속에서 이제 로봇 관련된 미래 산업의 투자 계획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LG 쪽에서도 AI 휴먼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삼성전자 쪽에서 에어로브 로봇이 8월 달에 공식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류 로봇 기업에다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또 한진그룹 같은 경우도 자율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배송 이런 부분도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성장주로서 좀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특례 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도 상승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5일선을 올려놓고 좀 10일선에 살짝 입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7,500원 전에서 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한번 봐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5,760원이고요. 지금 매수를 해도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7,500원에서 8,000원까지, 장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도 목표가 설정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